얘가 실근을 가실 때 라고 했어요.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0 이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가지고 얘들을 구하라는 거잖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건 부등식이야. 근데 부등식을 풀었는데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부등식을 풀면 보통은 범위가 나온다고. 그치? 부등식을 푸는데 어떻게 값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문제를 풀기도 전에 하게 되지 않아? 보통은 안 하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4분의 D를 써도 될 것 같고요. 1-A-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치?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또 이제 무지성으로 전개하면 되게 힘든 길을 가게 되거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A 더하기 B랑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사실상 목적일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항 3개짜리라고 무지성으로 나 할 줄 아니까 이거 다 전개하지 말고 잠깐만 진정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설득력이 있죠? 있잖아. 그럼 이제 이게 2개짜리니까 완전 제곱 형태니까 1하고 일부러 지금 얘를 전개를 안 하겠다고 내 말은. 무슨 말 이해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이 상태로 A 더하기 B에 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 말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된단 말이야. 요거 하나로 본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겠지? 근데 아까부터 이게 뭐라고 했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면?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부등식을 풀었는데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예상했어야 되냐면 이거 부등식 풀어서 값이 나오는 걸 보니 어떤 완전 제곱의 형태가 나오겠구나라고 추측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저걸 구할 수 있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가 A 더하기 B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 또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1 자리에 A 더하기 B를 집어넣어서 저걸 세제곱의 전개식의 형태라는 사실을 찾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자, 남은 두 문제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딨냐 네가 말하는 것 중에. 그치? 네, 좀 특히 중요하니까 잘 봐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이전에는 뭐라고 배우냐면 x의 계수 1로 만든 다음에 1창의 계수를 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1창의 계수랑 상수항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거 기억날 거예요. 적지 마세요. 중3수학에서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 b를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일 거 아니냐. 그럼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x 적지 말라고 했어. 더하기 b니까 a는 뿔마 2 루트 b다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요? 처음 봐? 그런데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이 무엇을 가지면 돼요?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ab 아니냐. 이게 0이면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면 a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a는 똑같이 뿔마 2 루트 b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2차 방정식으로 배우고 나면 전부 다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이거 뭘로 처리하겠다? 판별식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x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 말하고 똑같이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식은 방정식이 아니었지만 그냥 저기에다 는 0 달아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4분의 1이 있을 수 있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죠. 맞아? 이게 0이라고. 경민, 이거 무슨 뜻이야? 한 줄 더 적어줄게. 알았어? 한 줄 더 적어줄게. 내가 한 줄 더 적기 전에 이걸 알아보면 더 좋겠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곱셈 10번 공식이 들어있는 식이잖아. 이거 존나 중요한 의미라고 했지. 얘가 0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무슨 뜻이야?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A는 B는 C잖아. 완전 제곱식 3개 더하면 반드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3개 더해서 0 되려면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나는 너네가 이 단계에서 최소한 이 단계에서 이미 뭘 알았으면 좋겠어? A는 B는 C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양 안 바꾸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바꾸지 말고. 이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겠니? 다음 방정식이 삼각형의 세 변이 A, B, C고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요? 답은 정삼각형. 이렇게 문제 바꿀 수 있겠죠? 그냥 보기만 해도 문제가 막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식 좀 잘 기억해 놓으라고. 이게 0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뜻이라고요. 이게 0이라는 건 A, B, C가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제 빨리 기억하려면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 세 실수의 곱의 합과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 세 실수의 곱의 합과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렇게 문장화할 수 있죠.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 세 실수의 곱의 합과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렇게 문장화할 수 있죠. 곱의 합은 2개씩 곱해서 더한 걸 제가 곱의 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AB랑 BC랑 C의 우변을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얘기잖아.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 안 적어도 돼. 문제 시작을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 둘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A는 B는 C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이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알아듣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A는 B는 C는 루트 2도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 세 실수의 곱의 합과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문장 적어줄까요? 요거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 세 실수의 곱의 합과 같으면 여러분 저랑 같이 곱의 합은 두 개씩의 곱한 걸 더한 걸 곱의 합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저거 세 개 곱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같으면 세 실수는 같다.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비슷한 거 있으면 곱셈공 10번 공식에서 세 실수의 합이 0이거나 세 실수가 같으면 세 실수의 세제곱의 합은 세 실수의 곱의 세배와 같다. 그런데 개념 시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진짜 기억하고 있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으면 수학이 쉽냐? 아니요, 저는 아직도 수학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도 기억 못하고 어떻게 수학을 잘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물론 그 정도가 되면 이미 학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실 거예요. 알았어요?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그럴 거예요.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실수계수 이고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필요충분 요건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제 그 공통석 2에 나오는 말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치. 같은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x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네 3y 더하기 1x 더하기 m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원래 앞에 나왔던 문제는 얘가 여기 미정계수가 있지도 않았지만 얘가 꼭 인수분해 되게끔 나왔었잖아. 기억나? 이게 뭐 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나와가지고 곱하면 이거인 걸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였잖아. 근데 내가 그때 그 문제 풀 때 나중에 가면 저게 인수분해 안 되는 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로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근해 공식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강제 인수분해.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 못한 2차식 없다니까요. 그냥 강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뭐로 볼 거냐면 방정식으로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 선생님과 같이? x는 뭐 나와요? 이걸 보면 왜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그따위로 외운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세종이? 4라고 부르지 마. 2 곱하기 2차의 개수. 맞아? 분자에 뭐 들어가야 돼? 분자의 1창의 마이너스 1차의 개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뒤로 가자. 복잡하니까. 알았지? D가 뭔지 알잖아요. 단 D는 뭐냐면 y 9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m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걸 우리가 D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D라고 썼어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강제로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2니까 2일 거고 x 마이너스 근 중에 하나 써야 되죠. 그죠? 플러스 근 하나 써볼게. 그럼 4분의 3 y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d 일 거고 나머지 근 하나 써보면 4분의 3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d
일 거란 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인수분 했잖아, 벌써. 인수분 했잖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뭐라고? 그냥 강제 인수분해라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2차식 같은 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문제 푼 거냐? 아니지.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인수분해만 되냐? 아니야.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니까? 무얼로? 그렇죠. 두 1차식의 곱으로. 그럼 우리는 얘랑 얘가 1차식인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얘 1차식이 아니에요? 1차식이 아니에요. 얘 1차식 아닙니다. 왜 1차식이 아니냐면 이 근호가 있죠. 근호 안에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y에 관한 식이 들어있죠. 근호 안에 식이 들어있으면 얘는 무리식이에요. 무슨 식? 무리식.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무리식입니다. 이건 이름은 몰라도 일단은 1차식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 무리식입니다. 그럼 이 무리식이 사라져줘야 쟤가 1차식이 되는 거거든. 무리식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제곱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D가 제곱의 형태이면 사라지겠죠. D가 제곱의 형태이면 근호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쌤말 맞아요, 맞아요. D가 제곱의 형태이면 사라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쟤가 1차식이 되려면 D가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9-8m y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0y 더하기 1이거든요. 이게 무슨 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쟤는 y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면 된다 그랬지 내가. 방정식 취급해서 판별식이 0이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얘 판별식 또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4분의 D'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15y니까 짝수잖아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m이에요. 이게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m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얻죠. 이해하겠니? 우리한테 이제 뭐가 있어서요? 강제 인수분해 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2차식 같은 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럼 다만 1차식이 한다가 문제인데 그럼 근호환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건 이렇게 기억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 거예요.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조건. 자, 이걸 외워서 빨리빨리 풀자고. 결론만 말하면 뭐냐면 잘 봐. 이 D는 뭐냐면 저 2차식의 판별식이지. 이 D' 뭐냐면 그 판별식의 판별식이지. 그래서 얘를 빠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풉니다. 문제 딱 보자마자 판별식 두 번 때리고 0 하면 답이에요. 근데 되게 슬픈 건 아이들이 판별식이 0이다 밖에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언제 쓰는 건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판별식이 0이다라는 문장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2차식이 xy가 하는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조건. 즉 저는 굳이 뭔가를 기억한다면 이거를 통째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싫다면 그냥 강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것처럼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서술형으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 출제되면 밑에다가 판별식은 0이다라고 쓰면 당연히 점수 못 받습니다. 어차피 제가 위에다 적어놓은 거 써야 돼요. 알겠죠? 저 과정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판별식은 0이다만 외워서 비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형으로 내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